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시로 맞추어 이름을 알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예언가로 때로는 마녀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전설이 된 한 동굴에서 태어났던 걸로 알려진 그녀와 그 기록들은 아직도 수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기억되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은 그녀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예언들을 적중시켰으며 앞으로 어떠한 예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늘 그렇듯 예언은 재미로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슐리 사우슬리라는 본명보다도 마더 십턴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녀는 영국의 점쟁이임과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녀가 출생한 장소는 해당 사진의 지명인 마더 십턴의 동굴이라 전해지며 그녀가 태어나던 당시 동굴에서는 지독한 유황 냄새와 크나큰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요. 막 태어난 그녀의 모습은 기형적으로 거대하고 끔찍하게도 못생겼었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십턴의 아버지가 악마라고 손가락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국내의 자료와 해외의 자료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십턴이 노파의 눈에 띄어서 자라났다고 하나 해외에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십턴의 나이 2살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지쳐 그녀를 버렸고 십턴은 남은 생애 동안 수녀원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심령적인 능력을 보였고 시의 형태로 예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24살이 된 십턴은 1512년 당시 요크 근처의 지역 목수이자 건축가였던 토비 십턴과 결혼을 하게 됐고 일생 동안 운세와 예언을 남기며 삶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비록 그녀는 자녀는 없었지만 그녀가 꾸준히 예언과 선행을 쌓으며 그녀의 이름은 그녀가 도운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십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구전을 통해 전해지며 여러 차례의 포장을 거치기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예로 옥스퍼드셔의 기원에 관한 민속 이야기에서 십턴의 테스트에 실패한 왕과 그의 부하들이 돌로 변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의 예언이 최초로 알려진 것은 그녀가 사망한 지 80년 후인 1641년 출간된 하나의 출판물을 통해서였습니다. 해당 원고에서는 주로 지역적 예측이 많이 포함되고 세상에 대한 예언이 적힌 구절은 그 중에서 단 2개뿐이었으니 이 중에서는 세계의 종말에 대해 다룬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된 것이 50권이 훌쩍 넘는 책이 그녀의 예언을 가득 담아 출간되게 되었는데요. 이후 1684년에는 그녀의 예언과 더불어 그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예언 중 상당수는 자신의 생애 중에 실현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수세기에 걸쳐 역사적 사건들을 적중시키기 시작하는데요. 1513년에는 스퍼스 전투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1588년 스페인 함대의 패배를, 1666년 당시의 런던 대화재를 예견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해군의 행정관이었던 사무엘 페퍼스는 자신이 이기에 1666년 왕실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마더 쉴튼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이야기를 남긴 기록도 있습니다. 그녀가 특이한 것은 제가 일전에 다룬 다른 예언가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색깔이 확실한 시 형식으로 예언을 전했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가 말없이 갈 때 고난과 고통이 꽉 찬 대참사가 일어나리라. 런던의 프림로스 언덕에는 커다란 성당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눈 깜빡할 새 빠르게 하늘을 날아다니리라. 불은 엄청난 조화를 부릴 것이고 이 모든 게 다 일어난다니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이를 해석한 학자들은 말이 없이 가는 마차는 자동차라 말하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곧 비행기, 그리고 물이 조화를 부린다는 말은 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1885년에 자동차가 발명되었고 1903년에는 비행기가 발명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높은 언덕을 말이나 짐승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 물 밑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타고 잠을 자며 자유로이 말까지 하는구나. 색깔이 하얀색, 검은색, 또한 초록색 등으로 칠해진 물체들이 하늘에 보이니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 나와 같이 예언을 하겠구나. 높은 언덕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케이블카, 물밑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은 잠수함이며 하얀색, 검은색, 초록색에 칠해진 물체들은 앞서 말한 비행기인과 동시에 여기서 나타난다는 위대한 사람이란 바로 자신이 사망한 뒤에 태어난 노스트라다무스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자들이 사내 같은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릴 때, 그림이 살아있는 듯 자유롭게 움직일 때, 배가 물고기처럼 바다 밑을 헤엄칠 때, 사내들이 새를 앞질러 하늘을 날아오를 때, 세계의 절반은 피로 흠뻑 젖어 죽게 되리라. 이는 현재의 이야기와 대문면이 많아 보이고 7일간의 낮과 밤 동안 사람들은 이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시야보다 높게 솟구친다. 해안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산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 같은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사회현상과 재앙의 양상과 비슷하고, 땅은 갈라지고 다시 한번 박살난다. 당신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다. 멀리 떨어진 땅에서 아주 작은 숫자의 인간들이 단단한 산을 떠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인류를 다시 만든다. 이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니만큼 지금보다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잦아지는 지진과 자연재해 속에서 괜히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오는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와 이들이 떠난다고 하는 단단한 산에 대해 해석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예언을 참고해야 합니다. 불같은 용이 하늘을 가로지른다. 이 상황이 6번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은 죽는다. 인류 전체가 공포에 떨고 겁에 질린다. 이 예언의 6번째 사자에 의해 혹자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와중에 십트는 세상을 구원할 무리들이 등장한다고 전했으니 이들이 곧 앞서 나온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선 예언과 같이 이들이 곧 인류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 부연 설명이 따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앞으로 제한 질서에 큰 변혁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은 갈라지며 인류 전체가 겁에 질리게 될 6번째 재앙이 창궐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항상 예언은 세상이 위험해진다는 것이 도움닫기이자 동방의 횃불이나 위인이 등장한다는 게 결론인 듯합니다. 참고로 마더십튼의 동굴은 이드강 근처에 있으며 영국 노스요크셔의 니스보로에 있는데요. 이곳에는 마더십튼으로 인해 관광명소가 된 석화우물까지 존재하며 오늘날도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마더십튼의 동굴은 저주받은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수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얽혀있는데요. 해당 이야기는 후속편인 2편에서 따로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